집중 토론 이상돈,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월 임시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2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3시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소기업인들 3,000명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모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아마 협상을 해서 이게 이제 타결이 될 경우에 오늘 이제 유예 법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요 이 법률이 중대재해법이 형사처벌을 너무 좀 쉽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제 행정 아닙니까? 환경이나 산업안전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을 잘 정하고 그것을 잘 집행하는 겁니다.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든가 최소한도 과실이 아주 극심해서 이른바 형사적 과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고의 인식이 있을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 자체가 50인 이상이냐 이하냐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지금 50인 이상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도 저는 형사처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산업안전보건청이 미국에 있죠. 오사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이른바 오늘 얘기 나온 산업안전청의 모델이죠. 그 1971년에 했으니까 벌써 거기 역사가 깊죠. 거기도 대개 위반 있게 되면은 민사적 벌금 이런 것이지 특히 사업자한테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게 너무 좀 처벌 위주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법안이어서 원천적으로 50인 이상의 법안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늘 만약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타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법이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에도 이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본회의가 3시로 미뤄진 거 보니까 아마 타결의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1월 27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되고 며칠 있다가 또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 또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한 굉장히 이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래 이제 대기업에 적용되던 이 법이 지난 2년 동안에 그 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한 400여 건 이상이었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한 건 25건 정도였고 또 실제로 처벌받은 거는 그보다 훨씬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사망 사고 정도가 아니면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에도 동시에 적용은 됩니다만은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해놓고. 정부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뭘 했느냐. 이 준비가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고 현장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인지도도 지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수 있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대체 2년간 뭐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책임 방기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사과가 먼저여야 된다고 보는데 영세상인이나 중소 상공인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게 확실하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지금 이대로 쭉 시행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한편 이해는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한 타협점 찾아야 되는데 오늘 1년 유예하는 정도 혹은 계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하는 문제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좀 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더 이상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1년 정도 지금 유예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잖아요. 원래는 2년에서 이제 조금 줄였는데 1년 정도 유예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보완책을 갖다가 이제 찾는 그런 쪽으로 아마 수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고 선거제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제 문제는 작년 4월 정도에 그렇죠. 1년 전에 이걸 이제 매듭 짓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과거와 같은 이제 그게 또 이제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는데 이렇게 계속 그 선거제 관련해서 이렇게 뭐 질질 끄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이건 될까요? 뭐 세상에 없는 일이죠. 뭐 선거 지금 코앞에 두고 나서 선거제들 어떻게 하느냐 갖다가 논의하고 선거구도 획정이 안 돼 있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좀 잘못된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완전히 퇴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그야말로 과거식이 아니고 병립형이 아니라 예. 연동 그것도 뭐 준연동이라는 아주 희한한 제도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서 예. 또 위성 정당을 각 당에 다시 만드는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파행 중에 파행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선거를 또 재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참 곤혹스럽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연동형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 학자들의 일종의 그 독트린처럼 돼버렸어요. 네. 일종의.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파괴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뭐 전당원 투표 이렇게 뭐 하는데 어떻게 그 당 대표하고 당 지도부는 뭘 하길래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당원 투표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예, 뭐 당원 투표까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지없이 이번 그 선거제 개편도 물론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늦어진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 여야가 전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기를 아예 선언해 버리고 전혀 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그냥 마이웨이잖아요. 예. 심지어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얘기가 더 이상 뭐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1년간 얘기해 왔던 뭐 양당 정치의 폐해랄지 선거제를 조금 비례를 늘리고 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돼 버린 상황이 돼버렸고요.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동형 얘기도 나왔고 원래 병립형 회기냐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이 사이에서 지금 뭐 뭔가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공약해왔던 바가 있잖아요. 의총에서까지 추임받았던 연동형, 그다음 위성정당 방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공약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겠죠. 현실과의 괴리 사이에서. 그러나 저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80대 뭐 80 몇 명으로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연동형을 고수해야 된다는 그쪽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저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다 의원들 제각각 소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결론을 좀 빨리 내리고 예. 설사 그게 본인의 공약이나 과거 해왔던 이야기 민주당이 반성했던 위성정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결론을 짓지 않는 병립형으로 회귀가 되더라도 그럼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죠. 네. 예비 후보들이 지금 본인 지역구도 모르면서 명함을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과거 얘기와 달라지는 결론을 내린다면은 솔직하게 사과해야죠. 네. 그리고 이해를 구해야죠 국민들께. 예. 그런데 전당원 투표 이거는 마치 그걸 떠올리게 하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 규책 사유 있을 때 후보 안 낸다고 했는데 예. 그때 전당원 투표로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정작 그때 당시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 예. 사과하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데자뷰처럼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당이 좀 안 좋은 결론을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조금 더 신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럴 뭐 것 같으면은 예. 의원들 사이에 반반일 것 같으면은 그냥 당론을 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이제 이번 주말에 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 문제를 갖다가 당 지도부도 결정 못하고 예. 의원도 결정 못하고 전당원 투표한다는 것은 좀 이게 대의 정치 이런 거 볼 때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이게 그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이게 또 입장이 네.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략 당에서 지도부의 입장이 대표와 입장이 어느 정도 어떤 거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원 투표를 하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이제 없어서 당원들을 이제 내세워서 결국은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원 투표하면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인데 예. 결론은 뭐 뭐냐면요. 같은 뭐 사실 병립형이죠. 예, 결론은 똑같아요. 양당에 굉장히 그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하는 지금의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일면 꼼수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죠. 예. 그랬을 때 후유증은 없을까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의외로 그게 가장 큰 이 부분이 걱정 지금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갈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병립형으로 이제 당원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병립형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사실상 이런 선거제도의 어떤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을 과연 일반 당원들 그 많은 당원들이 과연 충분히 숙지하고 하느냐는 그 문제가 있고 예. 이런 거야말로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걸 의원들이 못하고서 당원한테 미룬다는 건 나는 이런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예. 당원들께서도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뭐 당과 또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 병립형으로 이제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위성정당을 네, 이제 그렇죠. 만들겠다. 그동안 공언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습니다. 네. 이름도 정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놓고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냥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병립형을 가자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 준연동형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또 국민의힘은 그 별 문제가 없잖아요. 위성정당하면 깨끗한데 민주당 쪽에서는 또 뭐 저기 정의당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믿을 거 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성정당 만드는 데 대한 만들어도 정치적 부담은 우리는 없을까요? 뭐 아니 그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 어떻게 안 만들고 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위성정당은 아니고 이제 시민 뭐 진보 무슨 성향의 정당을 하나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과연 그러면 위성정당처럼 안 보일까? 예. 자매 정당, 형제 정당처럼 안 보일까의 문제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 솔직하게 빨리 결론 내려서 약속한 공약이 아니라면 이러이러하니 그래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사과도 하고 예. 그래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질질 끌고 있으니까 더 무슨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입이 2개라도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이게 무슨 위성정당 미리 이렇게 쫙 만들어 놓는 게 무슨 구국의 결단이냐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우린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선거제 협상하고 이러면서 국회 안에서 공론조사까지 해가면서 국회의장의 그 여러 가지 보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정당 발전, 뭐 민주주의 발전 이러면서 논의해 왔던 것들을 그냥 완전히 일거에 무시해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예. 마치 위성정당 창당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일인 양,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뭔가 거대한 일을 하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죠. 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리는 모습도 이거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할까? 자고우면 하지 말고 한번 세웠던 원칙대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 소신대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선거제
내용 뭐 진짜 지난해 4월부터 뭐 전원회의부터 여러 이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이제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그런 게 선거 그 정당 이런 문제가요. 네. 그냥 대학 교수가 예. 자기 그냥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근데 너무 그냥 그 이상론에 치우치는 것 같다가 그 당의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맨날 번복을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도 없잖아요. 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지난번 같은 준연동형 해서 양당이 뭐 위성정당하고 그런 거보다는 과거에 솔직히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병리평으로 네, 돌아가는 게 그렇죠. 낫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 신청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지역구 후보자들 면접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공천 기준을 놓고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면복권 받은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음주 도덕성 기준에서 음주 기준을 이제 뺀 거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양당의 공천 기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음주 운전 경력 그 전력이 완전히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5가지 5대 그 공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6명의 뭐 현역 의원들 지금 배제 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완전 배제된 것 같지는 않은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천 기준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는 이제 뭐 1위가 부패 근절 등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이 부분이 아예 배제된 게 아니고 국민 공천 기준에서 선순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밀렸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사면복권 대상자까지 이제 아예 배제한다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도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 중에 사면복권 됐는데 왜 부적격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탈당도 했어요. 그분은. 근데 그 사안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국가에서 어찌됐거나 사면되고 복권 됐는데 이 피선거권에 기여마저 안 주는 거는 조금 이중처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처럼 뭐 성폭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 이런 거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양당의 공천 기준. 네, 이게 부분이요. 이른바 도덕성 기준이야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보니 민주당은 이런 말하기가 조금 체면이 깎이지 않습니까? 직전 대표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또 뭐 돈 봉투 사건으로 또 윤관석 의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 자체가 이른바 그 위증 교사 혐의로 뭐 재판을 기소가 돼 있는데 위증 교사는 여기 얘기하는 뭐 음주운전 이거 하고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그 대표 리스크를 안고서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현실입니다. 사면복권된 분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부당한 기소 뭐 잘못된 것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유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 되면은 당연히 공천 배제. 복당하고 공천 줄 수 있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것의 속셈이 과연 그런 거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을 공천에 배제하기 위한 거냐. 특정인을 겨냥한 그 것이냐. 속셈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판이라는 게 하도 뭐 온갖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의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선거라는 게 뭐 인물 구도, 그다음에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쪽에 주장하는 뭐 캠페인을 보면
당연히 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네. 내세우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운동권 특권층 심판론으로 이제 맞서 있는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그거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뭐 시대 정신이라는 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하면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그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지금 뭐 선거에서 지금 내세운 건 그건데요.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보면은 선거 구도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선거에 나온 양당의 어떤 그 행태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 호감 비호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평범하고 작은 이슈 같은 게 오히려 대부분 사람한테 더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그 제3당 특히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네. 정당이 후보를 많이 낼 경우에 수도권에서는 이게 이른바 그 어부지리로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변수가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야 나는 뭐 그런 큰 슬로건은 뭐 잘렸다고 봅니다. 예, 슬로건은 좋고 이제 개별 선거구별로 이제 삼자구도냐 뭐 양자구도냐 네, 이거에 뭐 따라서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변수들이 네. 작용할 수 있다. 김지영 의원님. 뭐 인물 구도 이슈 바람도 있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바람이 좌우하죠. 또 수도권 선거는. 근데 저는 이제 정권 심판론과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이제 양당에 대해서 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좌우할 텐데 예. 운동권을 뭐 전체를 다 이를테면 싸잡아서 뭐 기득권화돼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선거가 과연 정권 심판 대 운동권 청산론으로 해서 이게 맞설 주제인가? 또 운동권 청산하면 그러면 지금 이 김건희 리스크가 없어지나? 민생이 좋아지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것을 내놓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만을 외쳐서 과연 이 선거의 이슈몰이를 그걸로 다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권 청산론을 내긴 했는데 이 얘기는 뭐 오늘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과거부터 쭉 해왔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건영 의원 얘기대로 또 다른 뭐 그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던데 그분은 뭐 운동권 잡지 말고 물가를 잡아라 이런 예. 얘기하고 국민의힘에도 586이 있는데 그들은 영입 대상이고 그러면은 뭐 나머지는 다 청산 대상이 이런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